자, 파트 공략 7은 방법 LC랑 똑같아요. 다만 LC보다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LC는 그래도 30초에서 40초? 예. 그 질문의 대화 내용이 끝나는데 요 RC 같은 경우는 이 독해 부분 같은 경우는 쭉쭉쭉 넘기면은 저 화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그냥 보여드릴 건데 여기 47번부터 200번까지 54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이 54문제 중에서도 쉬운 문제는 존재하긴 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토익이 시간 관리가 어렵냐면은 이렇게 짧은 글도 있긴 하지만 요게 자체가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긴 글도 이렇게 섞여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사글 같은 것도 어려운 글도 섞여 있고, 얘가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글이 2개짜리 두 덩어리 글을 보면서 5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글 2개짜리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딱 4문제짜리로 나왔는데 이제 2016년 6월로 되면서 5문제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쉬웠는데 4문제짜리여서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2016년 6월 달에 2덩어리가 아니라 3덩어리짜리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5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중지문, 즉 글 2개짜리를 이중지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중지문, 요거를 글 3개짜리를 삼중지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거 얘가 이제 몇 분대로 풀어줘야 되냐면은 총 54문제를, 왜냐면 단일 지문이 25개이고 여기 나와있죠? 이중지문, 삼중지문 합쳐서 25문제인데 얘를 몇 분대로 풀어야 되면은 54문제를 54분대로 풀어줘야 돼요. 한 문제당 1분꼴로 읽어가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살짝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전에 있는 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파트 5가 총 30문제인데 얘를 10분대로 풀어줘야 되고요. 파트 6는 이 파트 5에 있는 문법과 파트 7의 독해를 살짝 섞어낸 중간 단계 문제인데 얘가 16문제를 몇 분대로 풀어주냐면 10분대로 풀어줘야 돼요. 얘를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5, 6에서 시간 관리가 안 되면은 딱 한 문제당 1분꼴로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되는 여기에서 딜레이가 벌써 생기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 애당초에 100문제를 주고 나서 75분대로 풀어달라라고 마킹까지 요구한 시험이라면은 분명히 이 시험 의도 자체는 어떤 파트는 빠르게 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강사들은 다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자기가 연구하고 실험한 걸 바탕으로 자기의 이제 연구 방식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 파트 7은 특히나 RC는 선생님마다 10명의 만점 강사가 있으면 다 제각각 다르게 가르칩니다. 독해의 정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요렇게 풀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게 증명을 제 커리어로 해왔으니까 이 방법대로 꾸준히 연습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글 하나짜리를 여러분들이 최소 2문제에서 4문제를 풀고 2중, 3중 지문까지도 풀어주게 되는데 이 친구가 LC랑 파트 3, 4랑 제가 왜 같이 가르치냐면은 파트 3, 4랑 똑같아요. 90% 확률로 첫 번째 문제는 초반에 나오고 두 번째 문제는 중반에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얘가 이제 중반에 딱 정답이 두 번째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마지막 단락은 안 읽어도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당 1분꼴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에 정답이 나오면 그냥 중간에 정답이 나와버려서 다 안 읽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LC 파트 3, 4도 마찬가지로 정답과 상관없이 그냥 3문제가 다 끝나버리면 뒤에 대화 내용을 안 듣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도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제가 왜 똑같다고 하냐면은 질문도 똑같아요. 파트 3, 4랑. 다만 파트 7에서만 전용으로 나오는 질문들은 따로 학습이 필요합니다. 얘는 다르게 공략이 들어가야 돼서 LC 파트 3, 4랑 파트 7이랑 겹치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스키밍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훈련이 들어가줘야지 좀 더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요. 토익은 점점 어려워져 왔고 그 다음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거를 옛날 방식으로 15년 전, 20년 전 방식으로 그냥 하면은 이게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식만으로는 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그냥 외국에서 살다 와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LC랑 똑같은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조심해줘야 되는 거는 LC랑 다른 점은 물론 이제 파트 7에서만 나오는 질문도 있지만 요게 이제 LC랑 패러프레이징의 비중이 달라요. 54문제 중에서 얘는 이제 본문에 있는 단어나 문장이 그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옛날에는 파트 7은 무조건 여기 본문에 있는 단어만 보고 찍어도 정답이 한 8, 90%가 나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LC랑 비슷했었는데 어떻게 됐다? 이제는 본문 그대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사라졌고 거의 5문제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80% 이상이 빈출 패러프레이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LC 파트 3, 4에서 빈출 패러프레이징을 외워줘야지만 파트 7의 문제도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3, 4하고 7을 같이 동시에 잡으려면 패러프레이징을 외워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파트 3, 4, 7 즉 독해반, 월수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스킬을 배운다라기보다는 단어만이 외우시고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외우셔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 단축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돼요. LC가 조금 더 점수가 빨리 나오는 이유는 패러프레이징의 비중이 RC보다 좀 적기 때문에 본문 그대로 흐름을 놓치지 않는 연습이 되면 바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게 많아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동의어나 상위 개념 이런 걸 대표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스피크가 토크가 되거나 말하다 똑같고, 매니저 상사가 슈퍼바이저 상사가 되고요. 상위 개념은 이제 스피커, 여기 이제 장비라고 이렇게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으로 가거나, 요게 이제 좀 고난도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요게 10%에 해당하는 건데, 반대 개념 difficult를 쉽지 않다, 어려움을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인기가 많다, 추론 형식, 잘 팔린다, 잘 나간다, 요런 식의 약간 추론 형식의 패러프레이징은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의 나올 일은 없고요. 매 시험마다 나오지도 않아요. 똑같은 게. 매 시험마다 많이 나오는 동의어하고 상위 개념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부터 주장해 왔던 건데, LC 파트 3, 4하고 7은 스토리가 똑같아요. 주제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질문도 똑같고 패러프레이징도 똑같아요. 다만 LC의 30초짜리 대화문을요, 요거를 글로 옮긴 거고 이거를 길게 늘어뜨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어의 난이도를 살짝 높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리는 똑같은데 그냥 글로 옮긴 거면 RC 파트 7, RC 파트 7을 대화문으로 그냥 만든 거를 파트 3,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독학을 오래 하시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한계치에 부딪히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패러프레이징을 안 외워서 요게 파트 3, 4, 7이 동시에 같이 오르다가 안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100이면 100, 거의 제가 분석했을 때 패러프레이징 때문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시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공략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자, 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LC처럼 똑같이 하긴 하는데 보기는 먼저 읽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요 LC를 먼저 보기를 읽은 이유는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RC는요 함정을 본문에 있는 단어로 함정을 죄다 파기 때문에 다 패러프레이징 돼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가 안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ABCD에서 머릿속에 입력하고 선입견을 갖고 본문을 읽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어주지 않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는 있으니까 나중에 그건 설명드리고요. 똑같아요.
첫 번째 문제가 초반에 나오고 두 번째 문제가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문제가 마지막에 나오듯이 일반적으로 이게 순서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종 한 단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글이 있는데 그거는 두 문제짜리면은 반 자르면 되고, 아니면은 세 문제짜리면은 3분의 1씩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말로는 애매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면서 같이 계속 풀어줄 거니까 요거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 1분에 한 문제꼴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됐다면 사실은 2반보다 더 위에 반을 가셔야 돼. 기출문제풀이 반을. 그렇게 되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빠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답률까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문제당 1분꼴로 시간을 두진 마세요. 예. 정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먼저 가시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시간은 단축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750점 학생들은 진짜 그냥 실전처럼 바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한 문제당 1분꼴로 숙제를 할 때 두 문제는 2분, 세 문제는 3분, 네 문제는 4분 이렇게 재고 풀어주시는 연습하시면 되고, 650점이나 아니면 750점 학생분들 중에서 그냥 처음 토익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간 제한 두지 않고도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봐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54문제를 54분대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모의 토익을 보거나 실전 토익으로 갔을 때 모르는 문제 붙잡고 계속 바지가랑이 계속 붙잡고 있지 마세요. 예,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그냥 안 풀리면은 둘 중 하나야.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징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문제 정답을 못 푼다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LC처럼 쿨하게 넘기시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쉬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마지막 20문제 찍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네, 제가 그랬던 사람이고 680점부터 저는 토익을 시작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매년 만점을 찍고 이제는 토익 책까지 출판하는 그런 경지까지 간 강사이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물론 이제 680점이 여러분들 기준에서 밑바닥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목표 점수일 수 있지만, 저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외국에서 7년 이상 살다 온 사람인데 680점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까지 4년제까지 나왔는데 명함을 내밀기는 좀 부끄러운 점수였지만 거기서부터 차근차근하게 밟아간 케이스여서 모든 실험과 모든 스킬과 모든 스타 강사의 스킬은 다 흡수해보고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 결과 이런 결론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또 파고다 강남 3등까지 찍어가면서 나름대로 데이터는 쌓을 수 있을 만큼 쌓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그냥 믿고 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LC처럼 독학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선생님 저는 문제집 여러 권을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냥 채점만 해서 그래요. 예, 틀린 것만 확인해서 그러는데, 끝나고 나서 LC는 쉐도잉 해주시는 것처럼 RC는 끝나고 나면은 내가 뭘 잘못 골랐는지, 왜 이게 오답인지를 오답 노트를 하거나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찾아가지고 단어장에 넣어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해주시고요. 실전 예시는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 텐데 요런 식으로 하면 돼요.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스키밍부터 한다. 이거 어떤 이벤트냐라고 개최되는지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글 초반을 읽고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사람들이 티켓을 얻는가, 티켓 얻는 방법을 얘기해서 요 중반부터는 티켓 얻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일단은 두 문제니까 반 잘라. 예,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부터 먼저 볼 거예요. 여기 부분부터 BBC 아트 어소시에이션 협회가 뭐를 개최할 것이다. 익스비션. 잠시만, 정답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뭐 개최한대요, 여러분들? 전시회 개최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전시회가 없어요. 여기에 익스비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익스비션과 동의어를 골라야 돼서 그걸 외워줘야 돼요. 여기선 정답이 있네요. 뭐예요? 바로 아트쇼가 전시회예요. 그래서 요 동의어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바로 건너뛰면 안 돼요. 여기 봤더니 이거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적어도 이게 가장 최고의 아티스트다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 나오면 뭐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볼까? 문맥상 파악할까?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이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해석이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티켓을 얻는 방법하고 상관 있어 없어?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쿨하게 넘겨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 근데 긴장도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자, 요것도 봤더니 이거는 몇 날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이거 티켓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넘어가. 여기 밑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주소. 상관없죠. 대충 눈으로 읽고 한글로 굳이 통번역 안 해도 없다는 거 알면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 읽어줘야겠네. 왜 티켓 나왔잖아요. 티켓이 근데 20달러래. 지금 가격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다음 거. 예약하려면 티켓 우리 이메일 주거나 아니면 전화 줘 라고 했죠? 여기서 정답이 있겠네. 둘 중 하나예요. 자, 보세요. 센터 방문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거 ABCD 먼저 읽고 들어가면은 이메일 보자마자 잘못해서 여러분들 얘를 골라버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줘야 돼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요거는 온라인 예약 구매를 얘기하는 거고 이메일로 연락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온라인 구매가 아니에요. 자, 텍스트 메시지도 여러분들 조심해줘야 돼요. 이거 전화하면은 왠지 문자 메시지도 될 것 같이 여러분들께 상상력을 약간 좀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BCD를 먼저 읽고 들어가면 오히려 오답을 고를 확률이 더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Making a phone call. 요게 이제 컬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런 식으로 정답을 고르는 거다. 지금 첫 번째 문제 초반에 나왔죠? 두 번째 문제 어디 나왔어요? 마지막쯤 나왔죠? 요거 2분 안에만 풀 수 있다면 그건 잘하신 거예요. 요런 식으로 순서대로 질문부터 먼저 보고 끊어가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강사님은 전체적으로 다 읽고 풀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추천 안 하지 않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 방법도 써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라고 이렇게 선택권을 줬는데 아니에요. 제 방법이 더 맞아요. 예, 앞으로 제 방법이 더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저번 달에 없었던 건데 이번 달에 추가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거 새로 영상 업데이트 할 거예요. 자, 요 친구가 무슨 말이냐면은 항목 유형이라는 친구인데 얘는요 어떻게 보면 글이 아니에요. 견적서나 표나 막 요런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살짝 기출 예시 보여드리자면은 항상 있어요. 표 유형은 항상 있습니다. 뭐 요것도 살짝 표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본문 내용은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쭉쭉쭉 가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 보이죠? 이거 이런 거 그쵸? 네, 이런 거. 커튼칩인가 봐. 보다 보면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볼까? 여기. 이것도 요거 땡땡땡땡땡 1, 2, 3, 4 중에서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항목 유형이에요.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런 것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면은 다 읽고 이해하고 풀려면은 오래 걸려요. 저도 그랬고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강사가 여태까지 없었어요. 예, 실제로 1등 강사들 제가 YBM, 해커스 이런 분들 맨날 내돈 내산하면서 강사하면서도 계속 돈 주고 분석을 하는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만의 방식을 교수님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요 예외적으로 뭐냐면은 이 친구는 요렇게 이제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얘는 어디만을 읽고 풀 수 있는지를 대충 아셔야 돼. 이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번호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걸 주문한 건지, 그리고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에 구성이 돼 있는지를 경험치를 쌓고 나면은 쉬워지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고 토익에서 몇 번 풀어봐야지만 경험치가 쌓이고 어디를 봐야 될지 알기 때문에 얘는 선생님의 좀 설명이 필요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항목 유형 또는 카테고리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험치가 좀 중요해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자면 이 친구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ABCD를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요거는 A를 보고 요게 디스카운트 부분이 어디 돈과 관련된 거니까 요것만 봐줘야지 여기 디스카운트 있을까 없을까 요런 식으로 역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는요 이거 읽고 요렇게 보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A 보고 그 구간에 있는 곳으로 가서 그 항목이 일치하는지를 봐주는 거예요. 역으로 트래킹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A는 틀렸어요. 이게 벌써 끝났대. 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한번 볼까? 지금 봤을 때 이거 이날에 한다고 했어.
그리고 요거 이날에 끝난대. 여러분들 이건 앞으로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시제가 틀렸죠. 그다음 인테리어 페인팅이 포함됐대. 그러면은 자 봐봐요. 위에는요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이고 요거는 이제 주소고요. 요게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 가격하고 내용이란 말이야. 여기 지금 인테리어 페인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페인팅 있어? 없어? 인테리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은 요 부분을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여기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경험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제거. 그 다음에 it will begin in the morning. 자, 여러분들 아침 한번 볼까요? 아침이 몇 시부터 몇 시냐면 보통 8시부터 12시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12시는 눈, 정오라고 하거든요. 눈 이후, 12시 이후를 afternoon이라고 합니다,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는데, 자, 아침에 시작하는 거 맞아요? 맞네요. 그럼 정답 뭐예요? D.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A, B, C, D를 하나씩 확인해 준다. 근데 이런 유형이 많지는 않고요. 이런 유형은 한두 번 풀다 보면은 굉장히 정답의 위치가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험치만 쌓이면 쉽게 갈 수가 있는 유형입니다. 오케이? 2번 볼게요. 어디에서 서비스가 지금 뭐다? 시행되냐라고 했는데, 자, 서비스가 시행되는 곳은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여기. 왜냐면은 요게 고객에 대한 정보거든요. 이건 회사에 대한 정보고요. 그쵸? 그래서 자, 어디에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봤더니 customer home 한번 볼까요? customer home 어디 있어? customer service 요거고요. 데니얼 모리스 씨의 지금 집인지 아닌지를 봐줘야 되겠네요. 이게 하우스 클리닝이니까 요거 정답인 것 같아. 그러면은 요거를 세모. 요게 이 블루웨이브 프로퍼티 이 회사에 여기 이제 오피스에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주소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쇼핑센터 아니고 퍼블릭 파킹lot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우스 클리닝만 봐도 정답은 A를 고를 수 있고 사실은 A 골랐다면 B, C, D는 굳이 안 읽어도 됐었어요. 자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경험치를 쌓고 한 문제당 1분 이하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풀면 이건 2분 이상이 초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 친구들도 요런 것들도 사실 포함을 시켜서 내용을 역으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얘는 글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중요하다라는 거.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를 읽다 보면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설명을 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직독직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직독직해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어휘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 내가 해석을 할 줄 아는데 뭐 투부정사든 관계사든 뭐든 어떻게든 해석은 할 줄 아는데 단어를 모르면 아예 해석이 안 돼요. 예. 두 번째, 반대로 어휘는 알아도 해석이 불안정하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못 고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통 단어만 나열해서 대충 문맥상 때려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직독직히라는 것은 대략적인 100%까지는 아니어도 70% 정도의 해석이 될 수 있게끔 어휘력과 문법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휘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외우셨다면은 이거는 좀 편해지는 거고 그때 만약에 많이 못 외우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에서야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휘력을 쌓아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맞는 어휘가 있습니다. 근데 토익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영어다 보니까 어휘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시험에 비해선. 그마저도 좀 많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제 주교재와 그리고 단기 전략 과외 노트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휘를 쌓아주시면은 단기간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서 두 달, 많게는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를 보는 거예요. 예, 세 달 이상으로 가버리면은 중기적으로 가는 거고 6달 이상으로 가면은 장기적으로 가는 거고요. 단기간에 그래도 점수를 쌓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단기간에 단어를 빨리 많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직독직해라는 것은 한글로 여러분들 의역이 아니라 어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얘가 우리가 이거를
번역본을 보면은 The company will launch a new product next month를 그 회사는 다음 달에 새로운 제품을 will launch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어순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가 아니라 주어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 즉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사를 앞으로 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영어는요 그런 게 아니라 부사를 뒤로 빼버리고 주어 동사부터 먼저 하고 나서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뒤로 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하고 우리말로 바꾸면은 두 번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직역을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얘가 어느 정도 70%는 이해가 되게끔 하면서 넘어가 줘야지 속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직독직해라고 합니다. 자, 그 회사는 주어 은는이가 붙이고 will launch 을르를 출시할 예정이다. 새 제품을 다음 달에 그래서 다음 달쯤 새 제품 나오는구나. 대충 요 정도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리스닝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읽어주시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주셔야 되고 구조 분석,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걸 분석하는 거는 사실 파트 5하고 6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고요. 여기 직독직해는 파트 5, 6에서도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파트 7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직독직해는요 해석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지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답을 선택을 방지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시그널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요. 파트 3, 4도 어떻게 보면은 RC 독해를 대화문으로 바꾼 압축형이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어휘로 된 거기 때문에 직청직해로도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되긴 하지만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좀 잘 끊어줘야 되는데 물론 커다랗게 단락별로 끊지만 우리가 직독직획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잘 끊어서 문장을 마무리하고 이 문장에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전치사구는 항상 앞에서 묶거나 아니면 끊어주시면 돼요. 나는 먹는다 점심을 누구랑 같이 친구랑 함께 어디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길이가 긴 주어는 명사절이나 아니면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가독성을 위해서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뭘 예를 들자면은 대절이라고 하는 요 친구는 명사절 접속사라는 친구인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오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대시 지금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라는 것이 뭐이다? 사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짜잘하게 해석하면은 너가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은 뭐이다? 확실히 사실이야. 요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어 문장으로 바꿔서 끊어주시고 해석하시면 더 쉬워집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 we need라는 요 주어 동사가 있지만 이 문장이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역할하는 요 의문사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끊어가지고 이 문장이라는 것이 뭐이다? To finish this work. 일을 빨리 끝내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일을 끝내는 거야 오늘까지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어서 해석해 주시는 게 좋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법 요런 의문사절이나 아니면은 요 대절 즉 명사절이라는 개념을 알고 오셨어야지 이게 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부터 먼저 끝내고 요런 독해 수업을 듣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regularly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이 동명사는요. 이 동명사가 만약에 타동사이면은 동사 출신이 타동사 출신이면 뒤에 목적어까지 나오기 때문에 당신의 레주메 즉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뭐 할 것이다?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뭐 하도록? 그것을 빠르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길이가 긴 목적어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끊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믿어요? 대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고 이 문장은 우리의 회사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좋은 평판을 다시 얻는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I want to receive 했을 때 receive가 투부정사인데 지금 투부정사가 또 타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까지 묶어서 여러분들이 끊어서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받는 걸 원한다? 요 금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I will consider 나는 무엇을 고려할 것이다. 여기서는 뭐다? 얘가 지금 목적어로 동명사가 나왔지만 이 동명사 또한 타동사 출신이면은 여기 뒤에 것까지 해석을 해서 묶어가지고 끊어주신 다음에 너의 오피스를 방문하는 것을 고려할게. 곧 미래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학생들은 무엇을 낭비한다? both time and money.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예문이 별로 좋진 않네요. 나중에 바꿔야겠어요. 지금 보니까 챗GPT한테 좀 부탁했거든요. 좋은 예시를 갖고 와달라고. 자, 근데 토익으로 좀 바꿔줘야겠어요. 이것만 좀 이상하네요. 다른 건 괜찮은데.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동사지의 주어 동사가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면은 대시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위에서 했었던 건데 I believe라는 주어 동사 나오고 나는 믿어. 근데 우리 회사가 다시 얻을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때 뭐가 생략이 됐다? 대시생략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문법에서 대절은 생략 가능하다 해서 요거 목적어일 때만 대시 유일하게 생략할 수 있는 접속사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뭐뭐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목적어라는 문장을 믿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시 생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셨어야 됐다. 다음 거 형용사절 관계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형용사절 관계절이라고 하는 친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 즉 관계사가 들어간 문장, 결국 같은 친구인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얘는 접속사랑 비슷한 친구라 여기 앞에 있는 문장이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해석할 때는 얘는 명사절이 아니라 얘가 지금 수식어, 즉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문장이어서 얘는 해석할 때는 다 어떻게 한다? 뭐뭐 니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럭셔리한 제품들을 팔고 있는 그 회사는 우리말로는 앞으로 빼서 해석을 해줘야 되고 will launch 무엇을 출시할 거다? 새로운 제품군을 출시할 거다? 올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가 뒤에 있지만 우리말로는 앞으로 빼서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역을 하실 거면 앞으로 빼서 뭐뭐인 회사라고 해석하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가 있는데 파는 럭셔리한 굿즈를 상품을 파는 곳이고 이곳이 출시할 거다 새 제품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면서 직독직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명사 뒤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얘는 앞에서 끊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 회사가 어디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사예요. 왜냐면은 요 친구는 뭐다? 명사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where이라는 요 문장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니 씨가 일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무엇을 출시한다? 새 제품을 이번에 출시한다. 올해 출시한다. 요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케니 씨가 일하다가 아니라 영어는 니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케니 씨가 일하는 그 회사 요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where이 나오든 아니면은 which가 나오든 who가 나오든 that이 나오든 관계사는 다 해석을 니은으로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 포인트는 얘도 대시 목적어일 때 생략이 가능해서 주어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동사 나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유일하게 생략되는 게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락했던 회사는 곧 출시할 거야. 이런 식으로 대시 뒤에서 생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가 앞에 있을 때 요거 주절 다음에 나오는 부사절 접속사는 접속사에서 끊는다. 무슨 말이냐? 문장을 읽다가 이런 투부정사도 끊지만 부사절 접속사라는 요 접속사가 나오면은 이 문장은요 여기서 앞에서 끊어주시고 얘는 따로 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요거는 얘는 부가된 문장이어서 얘 없어도 사실 되는 문장이에요.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해석할 때는 두 개를 별개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주 문장 얘 같은 경우는 이 문장에서 문단에서 원하는 딱 주된 말을 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우선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아요.
회장님이 가까스로 연설을 했다. 회장님이 연설을 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고 although he didn't feel well at that time 그 시기에 잘 느끼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가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회화적으로는요. feel well 하면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건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 부사절 접속사 팁은요.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요. 잘 보세요. 얘가 뜻이 뭐냐면 이 부사절 접속사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일지라도란 뜻인데 이거를 뒤로 빼서 해석해줘야 돼. 그가 건강하지 않다에다가 불구하고를 뒤로 빼서 합쳐서 건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말 어순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어에서의 부사절 접속사는 앞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사절 접속사가 뒤로 빠져서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후치수식이라는 것은 뒤에서 꾸며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도 뒤에서 꾸며주고 관계사도 뒤에서 꾸며준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도 특정 명사 앞에서 뒤에서 꾸며줄 수 있어서 그와 함께 일하는 기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left me very happy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했다라고 했고 회사가 있는데 ing가 나오면 이거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 뒤에 ing는 현재 분사라는 친구고 현재 분사도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꾸며줄 수가 있냐면은 우리 아까 배웠던 that is라는 요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형용사처럼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서 차들을 지금 뭐하는 중인 만들고 있는 중인 그 회사는 최근에 뭐했다? 이게 파산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삐삐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면은 이거는 과거 시제로 착각하기 딱 좋은데 동사가 아니라 뒤에 동사가 나타났다면 요거는 과거 분사로서 마찬가지로 뭐가 생략이 됐다? that is가 생략이 되어서 관계사,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그 제품은 잘 팔려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하고 요 앞에서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분사가 뭔지 과거 분사가 뭔지 투부정사가 뭔지 관계사가 뭔지는 알고 오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반은요 토익 기초반은요 영어 기초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를 알고 오신 분들이 토익 실전 문제를 푸는 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기에다가 그냥 동사나 현재 분사나 동명사나 이런 단어들만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독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좀 잘 돼줘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을 빠르게 해석할 수 있고 54문제를 54분 안에 풀 수가 있는 거예요.